삶은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 당신 서울대학 교수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이 조그만 병원 차려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래? 하는 거에 대한 답변도 되고, 또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매일매일 선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어떤 분들이 주셨나 하는 얘기를 이번 기회에 좀 감사의 뜻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받았으니 저한테 남아있는 세월 동안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이 선물을 드렸으면 하는 뜻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삶은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고. 저 사진이 꽃다운 얼굴이죠. 저게 7년 전 사진이에요. 7년 전에 저 사진을 윤식이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보고 아들이 까꿍까꿍 하고 있으니 저런 표정 안 짓겠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저런 표정으로 지어서 오늘 사진에 이렇게 넣습니다. 빌 킨이라는 분이 계신데 1922년에 나서 2011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필라델피아에 나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패밀리 서커스라는 아주 대단히 인기 있는 만화가세요. 이분이 수도 없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엘레아노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알 수 없고 오늘은 축복입니다 라는 말이 사실은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영어로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of God. That i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제는 과거로 이미 흘러갔고 내일은 알 수 없고 오늘은 신이 주신 축복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더 프레젠트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삶은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라는 말에 딱 맞는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선물로, 은총으로 생각하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인연인 거고, 저 맨쪽 아래 사진이 아마 저희 큰아버님 칠순 때 생신인 것 같아요. 저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지금 3살쯤 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저희 아버지가 셋째 형을 안고 있는 그 사진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 그 빵모자를 쓰고 있는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상아지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저희 셋째 형입니다. 저 오른쪽 사진이 저 뭐를 하고 있는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가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밑에 왼쪽 사진이 중학교 졸업할 때인데, 이제 졸업식 때 시골 학교인데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그 아우네 중학교라고 유관순 누나 한 아우네 장터가 있는, 지금은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 둘째 형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보더니 지금 제 얼굴이 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거 보면 저것도 또 꽃다운 얼굴이죠. 저 오른쪽 사진이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인데,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셋째 형수고 오른쪽이 둘째 형수예요. 꽃다운 얼굴들이었죠. 이제 저 왼쪽 어래가 그 저희 어머니 팔순 사진인데, 저희 형제 중에서 저희 셋째 형이 제일 효자예요. 다른 형님들이 들으시면 화낼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희 셋째 형이 제일 그래서 그 아마 다음 생에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할지 몰라도 저희 셋째 형은 아마 여러 생을 사람으로 태어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왼쪽 아래 사진은 저희 장모님인데, 딸아이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할 때 졸업식 때 가서 이제 윤식이 아들 데리고 찍은 사진이고요. 저 오른쪽 위에 사진은 아들 사진 찍어준 윤식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아래 사진은 딸아이인데, 딸이 마음이 하도 약하고 좀 더 씩씩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현충사를 데리고 갔어요. 저기가 현충사 다복송 있는 데서 현충사 사당 올라가는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찍어서 이순신 장군 23번의 대첩을 얘기해 주면서 그런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참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저하고 어디 안 간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말씀해 주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저런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보면 저한테 큰 선물을 주신 분들이 은사님들이죠. 저 왼쪽에 성상철 원장님, 서울대학 병원장 하셨고 그 심평원 원장님 하신 분은 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시고, 그래 제가 무릎 의사가 되는데 저 성상철 원장님 제자가 됨으로써 무릎 의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른쪽은 김희준 교수님이신데 이제 고관절 하시는 분인데 제 박사 연구는 연골 조직공학, 제가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미국의 줄기세포, 존스 홉킨스까지 유학을 갔는데 그 박사 연구를 지도해 주신 분이고, 저 아래쪽 왼쪽은 배대경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무릎 인공관절의 갓파더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늘 저를 이제 격려를 해주셨고 많이 가르쳐 주셨고, 가운데 분은 조우신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님으로 인공관절을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름도 조우신. 그래서 이제 슬관절학회 학회장을 하시면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셔서 이렇게 김 교수 어떻게 지내 이런 평생의 멘토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오른쪽은 전남대학교 병원장 하신 송은규 교수님이신데, 송은규 교수님 덕분에 그 컴퓨터 항법 장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수술장에 가서 뵙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셨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다, 분명히 그렇고요. 이제 미국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맨 왼쪽 위에가 존스 홉킨스 교수의 맥팔란 교수고, 저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 스포츠 의학 어깨도 공부를 했고요. 나중에 저 선생님 덕분에 이제 클리니컬 오스페딕스라고 그 미국 학술지에 제가 부편집인이 된 것도 저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됐고, 그 오른쪽은 닥터 엘리세프라고 저보다 7년 아래인 여자 교수인데 그 하버드 MIT를 30살 초반에 졸업을 하고 30대 초반에 존스 홉킨스 교수가 돼서 제가 그때 이제 40살에 연수를 갔는데 저보다 7년 후배인데 제 지도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제가 줄기세포 연구하는 데 도움도 줬고, TK 병원 하고 나서는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제자들 데리고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고, 저 아래 두 분은 닥터 브랜드하고 닥터 리오폴드라는 분인데, 저 닥터 브랜드는 이 클리니컬 오스페딕스의 에디터인 치프로 정형외과 학술의 근본을 바꿔놓은 분이세요. 정형외과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클리니컬 오스페딕스에서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했고, 제가 저분한테 논문을 배우고, 그때 이제 닥터 맥팔란이 저분을 소개를 해서 한번 아시아 사람들한테서 인공관절을 할 때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특별판을 한번 내봐라. 그래서 저분과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한 25편의 논문을 같이 심사하고 교정하고 그러면서 그 인연으로 한국에 오셔서 저랑 경주 여행도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 갈 때마다 뵙고 가서, 이따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면 늘 이렇게 가슴에 훈훈해지는 분이고, 저 오른쪽 스세스 레오폴드라는 분은 이제 지금 클리니컬 오스페딕스의 에디터인 치프인데 이제 저하고 자주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늘 내가 바라는 꿈이 있다면 조금만 가까이 살아서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저분 사무실에 가면 윤식이가 찍은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진 찍은 아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고, 저 오른쪽 두 분은 제가 미국 슬관절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전체 회원이 한 100명밖에 안 돼요. 아시아에서 한 2~3명, 한국에서는 저만이 유일한 회원인데, 그게 업적도 있어야 되지만 그 회원들이 추천을 해야 되는 건데, 저 두 분이 이 미국 슬관절학회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인데
이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고 이런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미국 설관절학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가 무릎 의사가 되는 전문을 주신 분인데, 저 왼쪽 칫 라나와시라는 분은 인도 선생님이세요. 인도의 그 수상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한 10명의 핵심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불려가는 분이세요. 미국 인도 수상의 여동생도 수술하고 이런 분이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인공관절을 개발한 분이세요. 인살이라는 분과 함께. 그리고 그쪽 닥터 추리아는 제가 서울대학병원 근무할 때 같이 오셔서 수술도 했고 로보트 서저리도 함께 해준 분인데, 저분이 인살이라는 분의 1호 수제자셨어요. 저 밑에 닥터 파마로이는 제가 켄터키에 가서 6개월 동안 인공관절센터에 공부를 했는데 닥터 인살의 펠로우를 하셨고, 저분이 이제 제 무릎을 가장 실질적인 걸 많이 배운 분이었어요. 저분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없다는 말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술을 해도 슬슬 웃으면서 저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때가 되면 저분처럼 훌륭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 세스 그린왈드라는 분은 CCJR이라고 그 인공관절 학회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을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저분이 인연이 돼서 이제 저희 서울대학병원도 오셨고 또 제가 학회 갈 때마다 늘 격려를 해주는 분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무릎을 배웠고요. 저 오른쪽 분들은 유럽 선생님들이세요. 저 위에 두 분 통해서 그 아까 에스컬랩이라는 의실의 신이 있는데 그 회사의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그걸 배웠고, 저 아래 두 분은 벨기에의 두 분이세요. 얀 빅터하고 요한 벨레멘스라고, 저분들이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저보다 한 연배가 5년쯤 후배예요. 그런데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배웠고요. 저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도 보냈고, 저 아래쪽 신세라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 주력으로 쓰이는 인공관절 개발한 디자이너 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컴퓨터 항법잡기 에스컬랩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도 이어져서 제가 존스 홉킨스 연수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했는데, 2005년에 존스 홉킨스 그랜드 라운드라는 데 가서 이제 성공한 의사로 존스 홉킨스 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존스 홉킨스에서 강의한 거였고, 그때 하도 좋아가지고 제 지도교수가 기뻐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지도교수가 저희 서울대학병원에 오셔서 저희 송 원장님 모시고 함께 찍은 사진이고, 저 아래 사진은 2012년도에 제가 존스 홉킨스 다시 단기 연수 갔을 때 그때 닥터 파비지하고 제니퍼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TK 정형외과의 제자들 데리고 와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아까 그 닥터 맥팔란하고 딕 브랜드, 폴 로트케라는 분인데 참 인연이 묘한 게요. 이게 딕 브랜드가 사시는 집이에요. 그때 저를 여기 클리니컬 오스페딕스에 데려가셔가지고 저 닥터 맥팔란이 저분들 대가를 소개를 해주면서 저 에디터인 치프 집에 가가지고 갔더니 저분은 예술의 안목이 있어가지고 집에 피카소 그림이 몇 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피카소 그림이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와인을 주는데, 저 뒤에 턱수염 아저씨가 있죠, 할아버지. 저분이 폴 루트케라는 분인데, 제가 전공이 들어갔을 때 처음 받은 논문이, 성 원장님 모시고 쓴 논문이 인공관절 다리를 똑바르게 해주지 않으면 관절 수명이 짧아진다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폴 로트케. 그래서 그 꿈에도 모든 분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인연이 참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 참 특별하시죠? 여러분들 명상센터를 이끄시는 정목 스님이 그때 과로를 하셔가지고 편찮으셔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예요. 그때 제가 전공의 때일 거예요. 저 딸아이가 저때 2살인가 그랬으니까 93년도일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정 목수님도 그때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쯤이셨을 거예요. 저 가운데 저희 어머니 모시고 찍은 사진인데 웬 소녀가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죠? 그 이후에 몇 해 지나고 나서 이제 정 목수님 사진이고 저 딸아이 제 아내고 저희 어머니 그랬습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서 저 2017년에 저희 병원 짓는 거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랑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서울대학병원 마칠 때까지 7,000예 정도의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대개 이제 대학에 근무하면서 1년에 한 200예 정도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400예에서 500예 정도를 내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저 오른쪽 사진은 이제 2010년도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제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면이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인연으로 클리니컬 오스페딕스라고 정형외과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학술지입니다. 거기에 부편집인으로 임명이 돼서 그 기사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수술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수술하면 의사만 있는 걸로 알죠? 저희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팀들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저 뒤에 마취과 선생님도 있고 이쪽에는 수술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요, 2016년 7월 7일 날, 그날도 제가 가슴이 철썩철썩 몇 번째인가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그냥 환자분들은 인공관절 넣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고비고비마다 지뢰받치고 고비고비마다 복병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유, 내가 이 수술하다가 목숨이 짧아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수술을 정확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생각한 게 이런 원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위의 그림을 보면 수술해야 되는 과정이 5단계거든요. 관절을 열고 뼈를 자르고 관절 들어가는 간격을 맞추고 인공관절을 심고 피부를 닫고, 그 5단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꼬불꼬불탕해서 저런 꼬불꼬불탕한 길을 속도를 빨리 하면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것을 단계로 짧게 쪼개가지고 매 단계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거를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연습하자. 이렇게 하면 매 순간이 직선도로니까 내가 200km로 달려도 끄떡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수술도 조심할 땐 조심하고 신속하게 할 땐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저거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런 내용들이 이제 공부하고 고민하고 마음 졸이면서 한 내용들을 그동안에 선배들이 해놓은 학문적인 사실과 제가 경험한 것들을 터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TK 병원에 사용하는 진료 프로토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좀 좋은 추억도 많아서요. 제가 수술장에서 하루 종일 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수술을 하는데 가요를 틀거나 팝송을 들으면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늘 클래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수술장에 클래식을 듣는 거가 소문이 나가지고 객석이라는 전문 잡지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자고, 왜 선생님은 수술하면서 이런 음악을 틀어놓느냐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연으로 담은 거고, 저 오른쪽 사진은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병원의 경영혁신 팀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수술하고 논문 쓰기도 바쁜데 저거를 맡으면서 참 많이 망설였는데, 그때 지금 저희 병원의 1층에서 바우약국을 하는 이병구 약사님이 그때 약재부장님을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교수님, 지금은 이 일을 하시는 거가 시간 낭비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장차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교수님께 맡아달라고 하는 거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맡아서 한 3년 정도를 식스시그마 팀장을 했는데, 그때 참 많이 고생도 하고 많은 시간도 가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경험이 아니었으면 지금 병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어서 인연은 알 수 없겠다 싶습니다. 또 많은 추억도 있는데, 저 왼쪽 위에 사진은 외도 보테니아 최호숙 회장님이세요. 무릎이 좀 오셔가지고 저한테 관절경 수술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잘 지내서 가끔씩 오셔가지고 저렇게
진료에 오셔서 저가 한 20분, 30분쯤 얘기하세요. 따로 만날 시간 없으니까 진료 예약해서 오세요. 우리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오른쪽 사진은 그 국제갤러리 운영하시는 이현숙 회장님이신데 무릎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수술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 홍보 대사세요. 너무 멋진 삶을 사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수술해드리고 제가 저희 팀들과 함께 모시고 찍은 사진이라서 늘 뭐 지금도 가끔 연락드리고 또 필요하면 연락하시고 그렇습니다. 저 아래 사진은 왼쪽은 엄지의 제왕이고 오른쪽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 방송에 출연해서 준비를 하면서 눈높이 공부를 좀 하게 됐죠. 사실은 오늘 제가 이런 방송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지 재미없었을 거예요. 아까 이런 얘기들을 저 방송 작가들하고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저희 장모님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2, 3년쯤 전에 소위 생로병사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저 오른쪽 김미란 작가가 그린 생의 탈애처럼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되겠다. 뭔가를 노년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모임이라는 모임을 이제 스님 또 지인들께 말씀을 드려서 하게 됐고 대학을 이직을 하고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그 병원을 도와줬던 분들 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모임을 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정목 스님도 계시고 또 이현숙 회장님도 계시고 저기 지금 건물 공사를 해주시는 저 뒤에 최정교 이사님 또 소용 교수님 또 이창재 감독님 여기 박서혜 대표 지금 옥상 정원을 만드는 강정화 이사 유지석 이사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저를 도와주셨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그 멤버 중에서 실무 모임으로 병원을 도와줬던 지금 연세사랑병원의 병원장 권세광 원장 이런 분들이 함께 했고요. 저 왼쪽 사진은 이제 아주 너무도 멋진 사진이죠. 제가 광주요 화요 회장님이신 조태권 회장님이세요. 병원을 앞두고 제가 대학 교수하던 학비리가 병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스님도 너무 걱정이 되셨죠. 그래서 저희 병원을 도와주는 분들을 모시고 조태권 회장님을 찾아가서 여쭈었어요. 회장님,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태권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때때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첫 번째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김 교수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하면 됩니다. 부딪히며 하십시오. 나머지는 닥치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 생각이 잘못된 거다. 원래 아까 그 광우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됐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안 됐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뜻한 대로 안 된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생각한 것보다 안 된 일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조금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안 된 일이 잘 됐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잘못된 것도 있고 더 좋은 가장 큰 이유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뭔가 뜻한 대로 돼가지고는 잠시 기분 좋고 교만해질 뿐이지 제 스스로가 지혜롭지 않고 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주태권 회장님이 해주신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된 게 아니다. 당신 생각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라 라는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열기 전에 저렇게 저 아주 건물 전체를 뒤덮는 현수막을 달았죠. 저 현수막을 소용 교수가 만들어 주셨고 저 파란색 블루가 저희 TK 정형외과의 지금 그 브랜드 컬러가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병원 시작하고 한 2달쯤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개원을
축하해 주셨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조정래 선생님하고 김초혜 선생님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조정래 선생님이 이제 개원하실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의사를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의사, 명의, 뛰어난 의사, 신의, 인간의 마음과 영혼까지 보살필 수 있는 의사.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부디 인간의 영혼까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그때 참석했던 100여 명의 분들한테 우리 함께 지켜보십시다. 그렇게 돼가는지. 그래서 지금도 식은땀이 납니다. 지금도 혹시 이 방송 들으면서 김 교수 아니야 이럴까봐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왼쪽 사진은 이혜선 작가님, 그 아노모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모임 회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하루 병원의 모습을 찍으면서 수술장의 사진을 찍는데 저 모습을 담은 거예요. 저는 수술장에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수술장 분위기를 나타낸 게 있을까 싶어요. 저 만약에 2명의 간호사들이 정면을 보고 있었으면 그 느낌이 너무 실물 같아서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 저 눈빛과 손길, 양쪽, 뒤에 형광등 파랑색 이것이 마치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저건 이 세상에 없는 걸 이혜선 작가님의 아름다운 눈으로 봐주셨구나. 그래서 저 사진을 저희 수술장 들어오는 입구에 걸어놨습니다. 수술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저 작품의 이름을 에인절이라고, 천사라고 지었습니다. 이곳은 천사들이 계신 곳이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고, 저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 수술하는 거를 전 세계 의사들한테 방송으로 중계 방송에서 교육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방송팀들이 와가지고 눈이 떨어지게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2해가 지나면서 처음 의료진 함께 했던 분들이고, 저 오른쪽 사진은 1주년 지나서 워크숍을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 회원들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1주년 워크숍을 했고요. 그 다음 2주년 때 저렇게 식구들이 늘었고, 함께 못 오신 세스가 동영상을 코어의 에디터가 보내가지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함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모색이라는 심포지움을 열어서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대학병원과의 연계도 같이 이어서 협력의사를 대표해서 저희들 뜻을 발표한 적도 있고, 직원들을 데리고 학회 참석을 해서 함께 마음 나누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혜선 작가가 찍어주신 사진 3편하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생각해보면 아까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제 선물을 매일매일 갖다 주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니까 이분들이 저한테는 천사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올린이원 7층에 이런 명상을 하고 이런 방이 위즈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이 늙어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슬프고 힘든데 그 슬픔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저는 2가지라고 믿습니다. 그 제 생각은 아니고요. 부처님을 포함한 성현들이 다 해주신 얘기죠. 하나는 지혜로움이고 하나는 자애로움이죠. 그 2가지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제 스스로도 늘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 환자분들, 간병인들에게 틈나는 대로 함께 배워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서 저것이 아름다운 노년, 빛나는 영혼이라는 그런 모토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선 작가님이 바로 저분입니다. 저는 이혜선 작가 생각하면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는 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저분이 찍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빛이 나요. 저분 눈에는 마법 같은 게 있나 봐요. 저 왼쪽 저희 물리치료사들, 또 오른쪽 그 심포지움에 참석한 저희 직원들이고, 그런데 저분들 실제로 보면 저렇게 멋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혜선 작가님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저렇게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혜선 작가님께 이제 틈나는 대로 모셔서 저희 사진을 부탁을 하는데, 작가님 부디 지금 보시는 그 아름다운
마이다스의 손처럼 작가님의 카메라로 많은 분들을 담으셔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위클리 피플에서 제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다. 그래서 금년에 정형외과 부군 탑 어워드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고, 제가 오늘 강의의 메인 주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를 저희 환자분들 수술 끝나고 나서 평생을 보살피는 프로그램, 100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기서 면역력 유지, 골 건강, 드시는 거, 운동, 행복한 마음, 이것이 노년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라서 그것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전체의 모토를 꿈을 가꾸어요 우리 함께, 서원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위해서 큰 꿈을 갖는 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서원을 나 혼자 세우면 함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도반으로 함께 세워가자는 뜻에서 꿈을 가꾸어요 우리 함께라는 네이밍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해서 옆 건물에 재활센터를 한 곳을 만들었고, 또 하나 좀 더 확장을 해서 만들어서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는 삶을 보살핍니다. 그리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모임을 TK 라이프 케어 오거니제이션이라는 모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사진입니다. 저한테 아까 선물을 주는 분들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또 저희 은사님들, 그분들 다 저희 스승인데, 저한테 진정으로 선물을 주는 분들은 저를 찾아주는 환자분들이죠. 환자분들 만나 뵈면서 제 스스로 늘 제 스스로의 삶도 돌아보고, 또 제 스스로의 의사로서의 기량도 키워나가고, 또 보람도 느끼게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저분들이 계셔서 제가 매일매일 선물을 받습니다. 이분은 지난 추석에 외도에 가서 최호숙 회장님 모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 어른이 74세시거든요.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저 뒤에가 비너스 가든이에요. 저 비너스 가든을 정원 전문가가 한 게 아니래요. 저 최 회장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래요. 처음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수도 없이 그리면서 외국에 가서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거래요. 한번 가서 보시면 너무도 멋있고, 저분께 제가 지난번에 가서 약속을 했어요. 회장님 100년까지 지금 이제 25년 남으셨으니까 25년 동안 멋진 일 계속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15년에서 또 10년 늘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약속은 했습니다. 약속은 열심히 지키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7가지 저희 TK병원에서 프로그램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TK 세상에 꼭 필요한 병원, TK 정형외과가 드리는 7가지 선물인데, 선물은 그냥 드려야 되는데 치료비 받으니까 사실은 선물은 아니죠. 그런데 선물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치료받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 상태를 최적화해서 수술을 안전하게 받게 해드리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꿈을 갖도록 해드리는 거죠. 저 벽돌공처럼 내가 벽돌만 쌓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난 만들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김재진 선생님의 거인이라는 시에 나오는 그림인데, 저 그림은 가문사 탑을 보여주는 건데, 가문이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세운 절이 가문사잖아요. 가문이라는 뜻이 은혜에 감사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매일매일 선물처럼 사는 거고, 그렇게 선물처럼 사면 내 안에 숨어있는 거인이 나오는 거겠죠. 두 번째 선물은, 이 의학은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과학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인공관절을 좋은 걸 쓰고 정확하게 수술해드리고 의학적으로 잘 보살펴드리면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인공관절을 선택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한 수술을 해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의료팀들을 만들어서 해나간다, 이런 뜻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이 아픈 정형외과 수술 중에 제일 아픈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드리고 수술하고 나서 수혈을 하면 남의 피 수혈 받으면 체질도 바뀌고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혈 안 하는 게 좋고, 수술해야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꺾는 거, 무릎 뻗정다리 된다고 꺾는 치료가 무서운데 그것 안 하는 걸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무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통증 없이 수혈 안 하고 꺾기 치료 안 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세 번째 선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노모 회원 중에 강정화 이사가 식물학 박사예요. 본인은 헤드가드너, 풀 뽑는 박사라고 하는데 저분이 저희 병원 옥상에 저렇게 멋진 정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74가지의 꽃을 사시사철 겨울을 제외하고는 늘 꽃이 핍니다. 새들도 날아오고요. 그 꽃을 정원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렇게 저기 환자분들과 함께 걷는 연습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상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퇴원을 앞둔 분들을 모시고 저희 아파트 병원 뒤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산책길이 잘 돼 있고 계단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한 500m 정도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5월 달부터 11월까지 제가 3분에서 4분 정도를 모시고 가서 걷기 연습도 하고 계단 걷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마음 나누기도 하고, 겨울에는 못하니까 그 마음 나누기, 그래서 환자분들 모시고 궁금한 얘기 들어드리고 저희 꿈도 얘기하고 환자분들 꿈도 들어드리고 그럽니다. 요 재활센터가 스포츠 리헵 페인, 그래서 재활센터인데 큰 모토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운동, 자세, 습관, 명상, 마음 챙기기를 배우고 연습하는 곳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이런 것들 3가지를 해나간다 하는 것을 SRP 센터에서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이 기도문은 존스 홉킨스 연수 갔을 때 수술장에 붙어 있는 영어로 된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하도 좋아서 기억을 했다가 제가 환자분들 강의하고 그럴 때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도 좋아서 여기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은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인데,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시며 한순간을 살아도 실컷 즐기게 하소서. 시련을 평화에 이르는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제 많은 세상을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세상 만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적당히 행복하게 하시며 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하게 하소서. 이런 멋진 기도 글입니다. 저희는 이런 꿈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만 된다면 제가 열심히 서원을 세우고 노력을 해나간다면 몸과 정신의 질환을 치료하는 관절 척추병원을 조금 더 갖추어 나가고요. 재활병원을 만들어 나가고,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년을 위한 종합 클리닉, 그리고 노년은 어떻게 해도 괴롭고 외롭기 때문에 함께 친구들과 지낼 수 있는 공동체, 또 가족이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낼 수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될 때 그 삶을 보살피는 호스피스와 장례 상조를 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저희 뜻이 사람들의 가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또 저 바톤을 이어서 간다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러한 원대한 꿈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삶은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그렇지요? 자, 긴 시간 고맙습니다.